유럽의회 의사당은 차가운 침묵 속에서 폭풍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다름 아닌 인권소위원회 위원장 포스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단호한 어조로 한밤중 긴급 소집된 회의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닙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그의 발언은 회의실을 순식간에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의 이름은 알렉산더 리드입니다. 저는 유럽연합의 외교안보위원회 소속 선임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 출근길에 올랐던 저는 도착과 동시에 긴급 소집된 회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외교관 생활 2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새벽에 소집되는 회의는 흔치 않은 일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그곳을 가득 채운 무겁고도 격앙된 분위기에 압도당했습니다. 평소 냉정하기로 유명한 외교관들과 의원들조차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고 그들의 눈은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의제는 명확해졌습니다. 회의 테이블 중앙에 놓인 태블릿 화면에는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거대한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사진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갑을 찬 채 이민세관단 속국 요원들에게 이끌려가는 모습이 담긴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전문기술 인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회의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브리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475명의 단속 대상자 중 317명이 한국인 기술자들이었고 그들은 단지 비원 비자 소지자라는 이유만으로 불법 체류자로 간주되어 체포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비원 비자는 장비 설치나 기술 교육 등 단기 상용 목적에 사용되는 합법적인 비자였기에 미국의 이번 조치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저를 분노하게 했던 것은 브리핑을 담당한 정보국 요원의 묘사였습니다. 그는 현장에 있던 미국 이민세관단 속국 요원들이 한국인 기술자들을 대놓고 무시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단순한 불법 노동자들을 다루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한 요원은 이 동양인들이 뭘 아냐고 조롱하듯 말했고 다른 요원은 우리가 비자만으로도 이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식의 오만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오류나 실수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의도된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하는 오만함이 깔린 조치였어요. 한국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 강국이었고 그들이 건설하고 있는 공장은 미국의 미래 산업을 좌우할 핵심 시설이었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의 공식적인 해명은 더욱 가관이었어요. 그들은 이 사건을 국내법에 따른 정당한 단속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인 기술자들이 단기 비자 규정을 위반하고 사실상의 취업 활동을 했다고 억지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건을 덮으려는 듯 언론 통제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유럽연합 의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어요. 그들은 한 목소리로 미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동맹국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국제법과 인권에 대한 무시, 자유로운 기술 교류를 막는 행태 등 격렬한 비판들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들의 분노가 단순히 한국인 기술자들에 대한 연민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전 세계 동맹국들의 가치를 훼손하고 그들의 협력 정신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반발이었어요. 특히 유럽은 미국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오랜 동맹국이었기에 미국의 이런 오만한 태도는 그들의 자존심에 크나큰 상처를 입혔을 겁니다. 도대체 한국이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누군가가 외쳤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혼란과 분노만이 가득한 회의실의 공기 속에서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국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외교안보위원회 위원장인 헬레나 페르손 여사는 곧장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긴급 외교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배석하여 통화 내용을 기록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헬레나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의 부드러움을 완전히 잃고 단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국 정부의 최근 조지아주에서의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동맹국인 한국의 기술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대우는 단순한 비자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신뢰 훼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국무부 장관의 목소리는 너무나 무심하고 심지어는 오만한 기운마저 느껴졌어요. 그는 헬레나 진정하세요. 우리 법률에 따른 정당한 집행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비원 비자의 목적을 위반하고 현장에서 고용 활동을 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죠. 라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헬레나 여사는 장관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들이 공장을 짓기 위해 필요한 기술 지원과 교육을 제공한 것이 어떻게 불법적인 고용 활동이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전문성은 단순히 현장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지금 자유세계의 핵심 기술력과 그 기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비자 문제라고 치부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무부 장관은 마치 잘 짜인 대본을 읽는 듯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미국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오만한 태도는 헬레나 여사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헬레나 여사는 당신들은 지금 단순히 비자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기술 동맹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행동은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동일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장관은 그 경고마저 비웃듯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사건이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선 자유진영 내부의 거대한 갈등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그들의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국들의 가치를 짓밟고 있었고 유럽은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이후 며칠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며 한국인 기술자들을 불법 노동자로 묘사했고 그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사건이 단순한 이민 문제인 것처럼 포장하려 했죠. 반면 유럽의회는 긴급 청문회 개최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제가 속한 외교안보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조사팀을 꾸렸고 저 역시 그 일원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목표는 한국 정부와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사건의 숨겨진 내막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공식 채널을 통한 소통은 미국 정부의 방해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와의 접촉은 예상외로 순조로웠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우려를 깊이 공감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정식으로 초청한 외국인 직접 투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술 인력을 파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비일 비자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으며 현지 인력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장비를 설치하는 등 정해진 업무만을 수행했습니다. 심지어 구금 당시 기술자들은 건설 현장의 긴급한 기술 문제 해결을 위해 야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미국 법규를 벗어난 행동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제로 체포되어 열악한 환경에 구금되었습니다. 유럽연합과 한국 정부의 비공식 접촉은 예상보다 훨씬 깊은 정보들을 주고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명확하게 구금시설 내부에서 벌어졌던 비인간적인 상황들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이야기들은 이미 언론을 통해 왜곡된 채 알려진 것과는 완전히 다른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은 강제 구금 기간 내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자신들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비자가 합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는 상황에 대해 깊은 굴욕감과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미지의 변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 중 일부는 구금시설 내에서 자신들과 함께 수감된 다른 국적의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얻었다고 해요. 그들 중에는 과거 한국 기업의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혹은 한국의 문화와 기술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인들이 겪는 부당한 상황을 목격하고는 깊은 연민과 함께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한남미 출신 기술자는 한국인들이 수갑을 찬 채 이동하면서도 서로를 챙기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쳐 있었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돕는 모습은 그 어떤 폭력적인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러한 미지의 변수들은 저희 조사팀에게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그중 한 미국인 수감자가 자신의 변호사에게 한국인 기술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변호사는 평소 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인물이었고 그는 즉시 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내 인권단체들과 접촉했고 그들 역시 이 사건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미국 언론의 통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론화의 길을 찾게 되었고 이는 저희 유럽연합이 계획하고 있던 유엔 인권이사회 청문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구금시설에서 벌어졌던 한 가지 사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구금된 기술자들 중 한 명이 급성 복통으로 쓰러졌는데 시설 내 의료진은 간단한 진통제만 투여하고 그를 방치했다고 합니다.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한국인의 고통을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때 다른 한국인 기술자들이 나서서 쓰러진 동료를 응급처치하고 시설 의료진에게 긴급한 의료 지원을 요구했다고 해요. 그들은 의학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가지고 있던 안전교육 지식을 활용해 상황을 통제하고 동료의 상태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들의 침착한 대응 덕분에 쓰러졌던 기술자는 무사히 고비를 넘길 수 있었고, 이는 구금시설 내에서도 한국인들의 팀워크와 헌신적인 자세가 얼마나 빛났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저희 조사팀에게 단순히 행정적, 외교적 문제를 넘어선 인간적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보고서와 통계 수치 뒤에 숨겨진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된 것이었어요. 미국 정부는 그들을 불법 체류자라고 폄하했지만 그들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고 존엄성을 지키려 노력하는 진정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이 국가 간의 갈등을 넘어 인권과 존엄성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귀국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유럽의회는 공식적으로 유엔 인권위사회에 긴급 청문회를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저희 조사팀은 그동안 수집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언론 공론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미국 주류 언론이 아닌 유럽의 독립 언론사들과 인권 전문 매체들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알리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미국 정부는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그들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일부 언론들은 저희의 노력을 반미공세로 치부하며 깎아내렸습니다. 한 미국 매체는 유럽의회가 자국 이익을 위해 불법 이민자를 옹호하고 있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내세웠습니다. 그들은 한국인 기술자들을 마치 단순히 일자리를 찾아 미국으로 넘어온 이주 노동자인 것처럼 묘사했어요. 그들의 기사 속에는 한국의 첨단 기술이나 구금 시설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내용은 단 한 줄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불법과 이민이라는 단어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대중의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보도들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인 기술자들이 정말로 어떤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기사를 보며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하고 분노스러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들의 태도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그들을 불법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려 했던 이유는 그들이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이야말로 미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을 건설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는 사실을 미국 정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사실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유럽 내에서는 저희의 노력이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협력했던 인권 전문 매체들은 저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기획 기사를 연달아 내보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 기술자들이 소지했던 비원 비자의 규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들의 업무가 비자 규정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어요. 또한 구금시설에서 발생했던 인권 침해 사례들을 상세하게 묘사하며 미국 정부의 행동이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들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많은 유럽인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에게 이런 짓을 했다니 믿을 수 없다. 한국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는 지지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유럽 내 여론의 변화는 미국 정부에도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유럽의회에 연락을 취해 청문회 개최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저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저희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더 이상 그들의 거짓말에 놀아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차가운 커피를 들이켰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거대한 국가의 힘에 맞서 진실을 외치는 것은 마치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처럼 무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야말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조사팀이 미국 정부의 왜곡된 주장에 맞서 진실을 알리려 고군분투하던 무렵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등장했습니다. 한 전직 미국 국토안보부 관리가 저희 팀에게 익명의 제보를 해왔습니다. 그는 과거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인물로 한국인 기술자들의 업무 내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제보는 저희의 모든 추측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단순히 공장 설비를 설치하는 수준을 넘어 현지 미국인 기술자들에게 최신 공정 기술을 전수하고 예상치 못한 기술적 난관들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제보 파일에는 충격적인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미국 현지에서 작성한 기술 전수 및 공정 최적화 보고서가 있었어요. 이 보고서에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 저는 그 보고서를 읽는 내내 한국 기술력의 정교함과 우수성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비원 비자 규정상 허용되는 기술 교육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기술 교류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단순한 불법 노동이라는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명백하게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이 기술자들은
단순히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의 미래 산업을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파트너였던 것입니다. 또한 제보자는 그들이 한국인 기술자들을 체포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도 귀띔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자 시스템의 불투명성과 미국 내 반이민 정서를 이용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계산이었다는 것이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재선을 앞두고 반이민 정서를 부추겨 지지층을 결집시키려 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인 기술자들이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자들의 뛰어난 기술력과 성실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그들을 기꺼이 이용하고 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 제보를 받고 큰 충격과 동시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저 자신들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인데 거대한 정치적 희생양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억울하게 다가왔어요. 특히 제보자가 들려준 한 가지 이야기는 저를 더욱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한 한국인 기술자는 미국으로 떠나기 전 가족들에게 우리의 기술로 미국 땅에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줄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미국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그는 억울하게 구금되어 고국의 품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국과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과 인권, 그리고 국제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보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고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실을 지키려는 한 개인의 강인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남은 것은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국제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한국인 기술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미국의 오만함에 맞서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결정적인 제보를 입수한 저희 조사팀은 즉시 행동에 착수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접촉을 극비리에 진행했으며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복수의 경로를 통해 교차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팀원 중 한 명과 함께 조지아주 현지로 몰래 파견되어 제보자가 언급한 인물들을 직접 접촉했습니다. 저희의 임무는 그들에게서 직접 증언을 확보하고 사건 당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저는 마치 영화 속 스파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했고 누군가에게 미행당하고 있지 않은지 끊임없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난 인물은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하청업체 직원이었어요. 그는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였지만 저희가 유럽연합 소속이라는 것을 밝히자 이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한국인 기술자들과 함께 일했던 경험을 털어놓으며 그들의 작업 태도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기술자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전문적이었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남아 현지 직원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밤을 새워가며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선생님이자 동료였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한국인 기술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불법 노동자라는 미국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인지 울분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조사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저희가 접촉하려 했던 다른 증인들은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저희와의 만남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저희의 숙소에 익명의 협박 편지가 도착하고 저희를 미행하는 듯한 수상한 차량이 눈에 띄면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편지에는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지 말고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노골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의 조사가 미국 정부의 핵심을 건드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팀원 중 한 명은 두려움에 떨며 조사를 중단하고 돌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알렉스, 이건 너무 위험해. 우리가 여기서 뭘 하든 그들은 진실을 덮으려 할 거야. 우리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잖아. 그의 말에 저는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한국인 기술자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억울하게 구금되어 겪었을 고통과 굴욕감, 그리고 그들의 눈빛에 담겨 있었던 절망을 생각하니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그들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히게 될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외교 문제도 비자 문제도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될 겁니다. 저희 팀원들은 제 말에 공감했고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현지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익명의 제보를 통해 저희가 받은 협박 편지 내용을 전달했고 이는 또 다른 형태의 공론화를 위한 시도가 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진실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저희가 조지아주 현지에서 은밀한 조사를 이어가던 중
유럽의회는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에 청문회 참석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예상대로 내정 간섭이라며 서한을 거부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공개석상에서 유럽연합의 행동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한 관료는 유럽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을 배신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의 위선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노골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유럽 내에서도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양측의 외교적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조지아주 현지에서 이 소식을 접하며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진실을 밝히려는 우리의 노력을 배신으로 치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한 행동에 대해 단 한 번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유럽을 이간질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조사팀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유럽을 비난하는 상황에서 저희의 신변 안전은 더욱 위협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미국의 반응이 저희의 조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저희는 조사를 계속했고 드디어 결정적인 증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배터리 공장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던 인물로 한국인 기술자들의 업무를 직접 감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희에게 말하기를 한국인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공장을 움직이는 심장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될 수 없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인 기술자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저희가 이미 입수한 제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특히 그가 들려준 한 가지 이야기는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공장 건설 중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전체 공정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인 기술자들이 밤샘 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비자 소지자의 의무를 넘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미국 정부가 불법 노동자라고 폄하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구금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들의 중요성을 설명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치적인 결정이 내려진 후였으니까요. 그들은 그들을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거짓말을 증명할 유일한 증인들을 없애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지금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저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국인 기술자들의 억울함을 알고 있었고 그들을 위해 증언하기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려 했습니다. 그의 용기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단순한 자료뿐만 아니라 진실을 증언해줄 증인까지 확보했습니다. 저희는 조지아주에서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유럽으로 돌아가 청문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저희의 행보를 주시하며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왔지만 저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손에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의 위험천만한 조사를 마치고 유럽으로 돌아온 저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형태의 갈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사팀이 귀국한 직후 유럽의회 내부에서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일부 국가의 의원들은 저희의 강경한 태도가 양국 관계를 파탄으로 이끌 수 있다며 청문회 개최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저희의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이 모든 것이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정치적 선동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한 의원은 제게 직접 찾아와 알렉스, 당신이 한국인들을 위해 싸우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한국과의 이익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경제와 안보가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득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주장이 단지 경제적인 논리뿐만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우선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부의 분열은 저희 조사팀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희는 목숨을 걸고 진실을 파헤쳤는데 정작 우리의 동료들은 그 진실을 외면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저희가 수집한 모든 증거와 증언을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장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한 달간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미국 정부의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용기를 내어 증언해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고 한국인 기술자들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했던 것은 한국인 기술자들이 미국 내에서 불법적인 고용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전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작성한 기술 전수 보고서의 일부를 공개하며 그들의 전문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단순히 노동자가 아닌
진정한 전문가가 쓴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첨단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단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불법 노동자로 폄하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자회견이 끝나자 회의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은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고 일부 기자들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제 기자회견은 유럽 내 여론을 다시 한번 뒤집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유럽 내 여론의 지지를 다시 얻은 저희는 드디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정식으로 긴급 청문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청문회 참석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유럽연합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유엔 본부에서 한국인 기술자 구금 사태에 대한 긴급 청문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저는 유럽연합 대표단의 일원으로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청문회장은 기자들과 인권운동가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그 공기 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청문회는 예상대로 격렬했습니다. 미국 정부를 대변하여 참석한 대사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비원 비자 규정을 위반했다는 기존의 주장만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이 꼼수를 부려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려 했다며 미국 정부의 단속은 정당한 주권행위라고 강변했습니다. 그의 오만한 태도에 저는 분노를 금할 수 없었지만 침착하게 저희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저희의 증언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조사팀이 현지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며 한국인 기술자들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사람들이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작성한 기술 전수 보고서와 함께 현지 하청업체 직원들의 증언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들은 한국인 기술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했고 미국 정부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그 다음 순서에서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증인 바로 구금되었다가 한국으로 돌아갔던 한국인 기술자 한 명이 화상 연결로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구금시설에서 겪었던 비참한 경험들을 담담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희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요. 저희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억울함이 배어 있었고 청문회장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김민준 씨는 갑자기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구금시설 내에서 동료가 쓰러졌을 때 미국 의료진이 그를 방치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는 그때 저희는 의학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를 살리기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그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지만 저희는 끝까지 서로를 지키려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청문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불법 노동자가 아닙니다. 저희는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억울함과 슬픔을 넘어선 강인한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의 증언이 끝나자 청문회장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점차 커져 청문회장 전체를 가득 채우는 거대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 박수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존경심을 넘어 한국의 기술력과 인류에 대한 진심 어린 찬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저희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민준 씨의 감동적인 증언이 끝나고 청문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 정부의 대사를 향한 오만한 시선은 없었고 모두가 한국인 기술자들에게 깊은 연민과 존경심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 기술자들의 기술 전수 보고서 전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가 단순한 서류가 아닌 미국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인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스크린에 띄우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 내용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고도화된 기술을 담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배터리셀의 조립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새로운 공정 기술과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시스템 최적화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인 기술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개발하고 현지 인력에게 전수한 것들입니다. 이 비자로는 허용되지 않는 마치 논문을 발표하듯 새로운 기술을 현장에서 개발하고 최적화한 거죠. 저는 이 기술이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미국의 미래 산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 청문회에 참석했던 한 유럽연합의 기술 전문가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말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배터리 기술 분야에 종사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비를 설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 기술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능력입니다. 이들을 불법 노동자라고 부르는 것은 노벨상 수상자를 길거리 청소부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청문회장을 다시 한번 술렁이게 만들었고 미국 정부 대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 대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완벽하게 논파되었고 그들이 내세웠던 불법 취업이라는 명분은 그저 오만함과 거짓으로 가득 찬 껍데기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실시간으로 이 청문회 내용을 보도했고 미국 정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청문회가 끝난 후 김민준 씨와 화상으로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의 억울함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모욕은 너무나 크지만 이제 저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당신들의 용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당신들은 진정한 영웅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이 단순히 산업의 발전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진실의 가치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반전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청문회 이후 전 세계는 한국인 기술자 구금 사태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국과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국제관계와 기술, 인권이 복잡하게 얽힌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청문회에 참석했던 미국 정부의 대사들 역시 내면의 깊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논리가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한국인 기술자들의 담담한 증언과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담긴 보고서를 보며 자신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미국 국무부 고위 관료는 비밀리에 저희 유럽연합 대표단에게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그는 우리는 진실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한국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 그들의 증언을 듣고 그들의 기술력을 보며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진정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미래 기술의 파트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불법 노동자로 취급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파괴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대표단 모두는 그들의 내면적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이 단순히 외부적인 압박이나 외교적 승리만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진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내면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던 그들의 태도는 이제 진정한 존경과 이해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미국 관료들이 이런 변화를 겪은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파들은 이 모든 것이 유럽연합과 한국의 선전선동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사태를 수습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더욱 굳건히 하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어 극심한 내분과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모든 것을 반미 공세로 규정하며 맞섰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저는 이 사건이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유럽의회로 돌아와 이 모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헬레나 페르손 위원장은 이제 그들의 내면적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진실을 향한 노력은 그들의 단단했던 벽에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균열이 그들의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미국 정부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사과를 할 때까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한국과 유럽, 그리고 미국 내부의 싸움을 넘어 진실과 거짓, 오만과 존중의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청문회 이후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는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제가 직접 총괄한 한국인 기술자 구금 사태 보고서는 신속하게 작성되어 국제사회에 배포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사건 요약을 넘어 미국 정부의 조치가 국제법과 인권 기준에 어떻게 위배되는지, 그리고 한국인 기술자들의 전문성이 어떻게 부당하게 폄하되었는지를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특히 구금 당시의 비인간적인 환경과 의료 지원 부족 문제를 상세히 묘사하여 미국 정부의 행동이 단순한 행정적 오류가 아닌 명백한 인권 침해임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전 세계 언론은 이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미국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이중성, 동맹국에 대한 모욕 등 강력한 헤드라인들이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미국 정부는 이 보고서를 유럽의 정치적 공세로 치부하며 무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파는 유럽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강경 노선을 고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온건파와 강경파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었고 행정부 내부가 심각한 혼란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온건파 관료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등 다른 동맹국들까지 이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정부는 사면초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 강경파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발언을 하며 한국의 우수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미국 법률 집행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답답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정치적 계산과 오만함이 그 진실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작성한 보고서는 분명한 진실을 담고 있었지만 그 진실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변화가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어 한 국가의 지도층이 진실과 정의를 외면할 때 어떤 혼란이 초래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헬레나 페르손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만함은 여전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렉스,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진실을 계속해서 외치고 그들이 스스로의 모순에 직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한국과 함께 굳건히 버텨야 합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저희는 끝까지 진실의 편에 서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유럽의회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무시하고 강경 노선을 고수하자 국제사회는 깊은 불확실성과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유럽연합의 강력한 행보에 힘입어 유엔 인권위원회와 국제법률단체들이 미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고 이는 미국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었던 캐나다와 영국 등에서도 조심스럽게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 정부의 외교적 해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전례가 없던 일이었어요. 과거에는 미국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든 동맹국들이 침묵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미국은 유럽연합의 행동을 비겁한 정치적 공세라고 맹비난하며 우리는 결코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미국 내 강경파들에게는 힘을 실어주었지만 온건파와 국제관계 전문가들에게는 깊은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이 한 국가의 오만함 때문에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 내부는 마치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는 것처럼 완전히 분열되어 있었고 그 혼란은 미국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희의 노력으로 진실은 밝혀졌지만 정작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대한 세력에 맞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연대도 중요했지만 미국 정부가 변화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팀원 중 한 명이 한 가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알렉스, 우리가 직접 미국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건 어떨까요? 미국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 하지만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제 저희의 싸움은 정부 간의 외교전을 넘어 진실을 향한 전 세계 시민들의 연대로 확장되어야만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완고한 태도에 맞서 한국 정부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교적 마찰과 정치적 논쟁에 갇혀있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미국 내에 진행 중이던 모든 신규 투자 및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경제적 압박이었습니다. 이미 미국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로 인해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었기에 이러한 조치는 미국 내 산업계에 큰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과의 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력은 유럽의 미래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유럽연합은 한국의 이러한 제안을 환영했습니다. 양측은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다른 동맹국들과 새로운 기술 동맹을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 소식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주요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업인은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술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대통령의 오만한 외교 정책이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분노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강경파는 여전히 한국의 허풍이라고 폄하했지만 경제계와 온건파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이 사건이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어 전 세계 기술 동맹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무력과 강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무기 삼아 진실을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매우 영리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미국에 필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들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는 유럽연합이 한국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동맹국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기술 동맹을 만들어가는 선구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헬레나 페르손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미국 정부는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한국의 새로운 대응은 그들에게 큰 압박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렉스, 우리는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할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는데 한국과 유럽이 함께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저희는 이미 커다란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과 한국의 새로운 기술 동맹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대신 유럽의 새로운 공장 부지를 물색하기 시작했고 유럽연합은 한국 기술자들을 환영하기 위한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정부에게 전례 없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오만함과 자존심에 갇혀 공식적인 사과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강경 노선을 고수하며 권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은 미완의 상태로 남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 기술자들의 존엄성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유럽의회는 공식적으로 한국인 기술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를 표하는 특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저는 그 행사에 참석하여 연단에 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굴욕감이나 절망이 아닌 강인한 자부심과 굳건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헬레나 페르손 위원장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겪은 고통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라 인권과 정의를 위해 싸운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당신들의 고통이 있었기에 우리는 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녀의 말에 모든 참석자들은 기립하여 그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결국 한국인 기술자들의 강인함과 헌신 덕분에 가능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국가의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지만 끝까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단순히 공장을 짓는 도구가 아니라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진실을 밝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힘과 오만함으로 진실을 덮으려 할수록 진실은 더욱 강하게 빛을 발한다는 것을 말이죠. 행사가 끝난 후 저는 김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알렉스님, 저희는 이제 괜찮습니다. 비록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지만 저희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이제 다시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평화와 함께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언젠가 모든 것이 해결될 겁니다. 그때 다시 만납시다. 라고 말하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고 국제사회는 그들의 오만함에 맞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진실의 힘은 어떤 권력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과 유럽의 연대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며 이 사건은 미래 세대에게 진실과 존엄성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위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 사연을 통해 우리가 조심스레 배워볼 수 있었던 것은 기술과 국익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졌던 오만과 편견은 결국 신뢰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걸 새삼 돌아보게 되었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앞으로도 감동을 전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감동설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